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 재개 임박, 증시가 폭락해도 이 주식들은 살아남습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승민 채널이 텔레그램 방에서 100% 무료로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시하기 전에 주요 종목들과 그 다음에 장중 주요 뉴스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타점에 대한 연구 진행하고 있고요. 급등주들의 공통점 분석을 하면서 메이저 수급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전부 다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 흐름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증시가 왜 하락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제 공매도 재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어떤 종목이 위험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매수를 해야 될 종목,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매수 전략까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 수익민 채널은 항상 여러분들께 종목들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종목들의 매수 타점도 함께 공유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가 왜 하락하는지, 증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스닥이 크게 하락을 하는 흐름이고, 일단은 뭐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흐름을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달부터 해서 3월 달까지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있어서 당연히 시장 또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코스피는 7조, 코스닥은 5조입니다. 해봤자 뭐 12조, 13조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한 20조, 그 다음에 뭐 많게는 25조까지도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나오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못해도 한 17조까지는 좀 늘어나줘야 그래야 시장이 좀 활기를 좀 띠면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5조 미만의 그런 이제 거래 대금으로는 제가 볼 때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첫 번째 원인, 이유는 바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제 거래 대금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체 거래소가 좀 출범을 하고 나서 3월 달부터 출범을 했죠. 그러면서 평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 300개 정도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거래소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앞으로 만약에 더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뭔가 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당연히 환율이겠죠. 환율이 지금 1460원대, 장중에 1470원대도 터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뢰도 아니겠습니까? 신뢰도인데, 이 신뢰도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현재 공백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환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불확실성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환율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거래대금도 별로인데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매도,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공포 심리죠. 공포 심리가 지금부터 이미 발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이제 매도세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이유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자면 첫 번째 공매도, 두 번째 거래대금, 세 번째 환율. 요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고, 종목들 또한 시장보다 한 2배 이상의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 환율이 좀 빠져줘야 되고요,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한 이후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된다. 요 부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어떤 종목이 지금 이제 타겟이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적자 기업인데 크게 상승한 종목들 있잖아요. 좀 비정상적으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지만 너무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재료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가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급격하게 터진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냥 초급등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은 나름 그래도 괜찮은 흐름인데, 이렇게 조용하게 올라간 종목들,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막 상승한 종목들 있잖아요. 옛날에 성광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삼천리라든지 그런 종목들처럼 알게 모르게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 올린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주가가 너무 크게 올라갔다가 요즘 좀 이제 조정받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요 조정폭이 이미 공매도 때문에 하락을 한 그런 공포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근본 있는 상승이 나온 종목들, 예를 들어 가지고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다음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사실 지금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구간에 있어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좀 이제 2차 매수나 3차 매수까지 열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반대로 잘 나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한한령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그런 뷰티 쪽이라든지, 또는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식음료 이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없이 상승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상승했던, 거래량 없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 확률이 크다. 근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를 찍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너무 크게 반등을 했다가
그러니까 근본 없는 종목들, 근본 없이 상승했다가 좀 이제 눌리는 종목들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잘 나가는 회사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공매도가 치고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공매도가 이렇게 판치는 그런 이제 시장이 이제 다가올 텐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반도체 이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냐?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그리고 메모리 쪽 업황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업황 자체가 이제 돌아가는, 하락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견고한 흐름이고, 대신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직접적으로 찍자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부장 쪽이 있잖아요. 이쪽이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업황이 개선이 되면 이런 소부장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승이 미비한 요 소부장 쪽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소부장 쪽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과거 영상들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식음료 이쪽으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 두 세트는 중국 소비로 좀 세트가 되겠죠. 네, 중국 소비주로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자, 중국이 최근 들어가지고 대규모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규모 자체가 거의 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양책을 했고, 그리고 올해도 부양책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의 이 부양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작년은 뭐 건설사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제 부채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한 그런 이제 부양책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소비 촉진을 위한 그런 부양책일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으로 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쪽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로봇은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없어요. 제대로 뭐 실적이 정말 크게 늘어나거나 뭐 흑자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내거나 그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 자체가 점점 커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성장률이 1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뭐 옵티머스, 어제 뭐 옵티머스라든지 또는 뭐 휴머노이드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뭐 1경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경 매출이 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도입기죠. 네,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뭐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승했다 눌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분할 매수만 잘 하신다면 이게 또 다시금 돌아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10%가 넘어간단 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그다음 화장품, 음식료, 로봇 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련주들의 이 매수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지 제가 한 3종목에서 한 4종목 정도 좀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소분양 쪽으로 해서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이죠.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뭐 그런 종목이고,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주요 저항 구간 라인은 대부분 이제 돌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 38,000원, 39,000원 라인대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점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권의 종목들은 이렇게 뭐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가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뭐 수급적인 흐름을 좀 이제 보시더라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반도체 ETF 크게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뭐 기관들 대량 매수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기관들이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어요. 특히 연기금 계속 매수하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매수 동참하고 있고, 투신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또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급 흐름이라면 공매도가 쉽사리 진입을 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바탕으로는 당연히 강력한 재무 흐름이 있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적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실적이 늘어나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분기 실적 봤을 때도 적자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업황 개선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동진semchem 이제서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추세가 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타점을 좀 이제 잡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자리들 한 29,000원에서 그 다음에 한 27,500원 요 영역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도 뭐 동지세미캠 요 영역에서 좀 잡아보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요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빠지다가 또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또 빠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반등을 하니까 바로바로 영상을 보고 이 종목 좋다는데 해서 바로바로 그냥 사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저 매수 타점 이 구간에 오면 건드려 보세요 라는 그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진세미캠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반도체 호장 쪽에서는 자,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도 흐름이 괜찮죠. 화장품이나 뷰티 쪽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한 공매도의 타깃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추세축이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그러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이제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라면 164,000원에서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58,000원 요 영역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요 영역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시장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반등하면 추세축을 타고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수급 흐름이나 그 다음에 뭐 재무 흐름을 보시면 사실 뭐 코스맥스는 지금 뭐 앞에 동진세미캠보다는 뭐 기관들이 그렇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이제 괜찮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고, 자,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보시면 지금 현재 순이익 보도록 하세요. 순이익 보시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죠. 2017년도까지 계속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타겟하기 어렵습니다. 타겟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한 제가 강조드린 이런 눌리는 자리, 이런 자리들에서 잘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고, 자, 세 번째로 농심입니다. 자, 식음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이 되었죠. 농심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이렇게 한 386,000원
38만 6천 원이나 37만 원 요런 자리들까지 한번 더 빠져주면 그러면 기회다 그러고 좀 이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 요런 종목들도 흐름 좋죠. 최근에 근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눌리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도 어디서 들어가느냐 요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22,700원 22,700원 요런 자리들 괜찮습니다. 요런 데서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반등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빠졌는데도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어디까지 열어놓느냐 여기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자, 요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자, 최대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좋은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좋다고 하는 자리에서 여기서 몰빵 해버리니까 몰빵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어야죠.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이렇게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분할 매수 공매도가 이렇게 성행하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를 잘하는 사람들, 균형 복원 전략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승리하는 장세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욕심 부려가지고 그냥 몰빵 때리고 투기성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 쪽은 뭐 공영이라든지 요런 종목들 요런 애들 이제 좀 괜찮고요. 뭐 수급 보시면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슬슬 좀 이제 눌리는 자리인데 공매도 영향 받을지 안 받을지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뭐 클로봇이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요런 종목들도 이제 눌리는지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낙폭이 커지는지 아니면 매수가 들어오는지 요런 부분들 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해보자면 일단은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줄어든 흐름, 대체 거래소 때문인 것 같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환율,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따른, 공포 심리에 따른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하락시키고 거래대금을 축소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될 텐데 공매도 타겟이 되는 종목들 적자 기업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종목들은 신고가 종목들은 공매도의 피해를 좀 이제 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뭐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로봇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나 또는 앞으로 산업이 커질 종목들 시장 성장률이 커지는 그런 종목들은 딱히 피해가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제가 강조드린 종목은 뭐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그다음 뭐 API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요. 뭐 대상 농심,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주들 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좀 이제 텔레그램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데이터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좀 상세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 이게 텔레그램 방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시하기 전에 주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2,000개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뭐 20개에서 한 30개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걸 보시면 시장의 주도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눌림목 매수 타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급등했다가 눌리는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급등하는 종목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 공통점들을 분석해서 다음에 또 급등주들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수급,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요 수급들을 매수세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 그 2권도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 이번에 3,000명이 넘어가면 또 새로운 전자책 하나 오픈을 할 것이거든요. 실제 작전 세력이 말하는 시크릿이라는 전자책을 제가 직접
또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시면서 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좀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은 유튜브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요 텔레그램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 있잖아요. 그 링크 터치를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댓글창 있죠? 댓글창 이렇게 있는데 요 제일 위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한데요. 여러분들 멘탈을 흔들리지 마시고 잘 이겨내셔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정보들 공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